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영학과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학과는 조금 더 혼자 공부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더 잘 맞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뭐 어떤 나라를 갈 수 있을지는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긴 한데 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랑 뭐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랑은 아무래도 많이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국인이 많은 학교를 가냐? 아니면 정말로 한국인이 뭐 혹은 아시안도 없는 학교를 가냐? 뭐 외향적인 내향적인 그런 게 성격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뭐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어떤 학교를 가는지는 크게 신경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어디든 잘 적응하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아무래도 내향적인 사람이고 뭐 낯을 많이 가린다 이러면 외국인들이랑 친해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뭐 한국인 혹은 뭐 아시아인이 많은 그런 학교를 가는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릴 때는 외국인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잘 어울렸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생각이 좀 보수적으로 변해가지고 그런지 한국인 친구들이랑밖에 안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이거는 자기 성격에 따라 자기 자신이 그냥 자유롭게 선택을 해도 되는 점이지만 이 점을 참고를 해가지고 대학 진학에 꼭 그걸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도 비슷하게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외국인 친구들과도 이제 축구를 하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동양인 친구들이랑 놀고 이제 한국인 친구들 위주로 이제 어울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일반화를 할 수 없는 게 이제 한국인인데 이제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일반화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성격 특성 고려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미국 쪽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한국인 학생들이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외국인들이랑 어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뭐 편안하다면 뭐 미국 쪽으로 대학을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친구들도 사실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 또한 뭐 그런 외국의 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잘 받아들이고 그런 편이라서 다른 나라에서 또 많은 새롭게 배워보고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미국으로 대학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 대학의 전형을 살펴보면 그게 해외고 졸업자들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전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거는 우선 그 수시 일반 전형, 그냥 다른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똑같이 경쟁을 해서 뽑히는 것. 그리고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3년 재외국민 전형, 흔히 3년 특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전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12년 특례, 12년 이제 전 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라는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보통 해외고를 나왔다 하면 이 세 가지 전형에 한해가지고 한국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수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한국 학생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다는 점도 있지만 수시 일반 전형이 뽑는 인원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또 자신의 실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충분히 지원해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은 간단하게는 그게 early와 regular decision 크게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전형에 사실 입학 심사의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입학 심사하는 방법은 똑같고 단순히 언제 지원하느냐에 따라만 다른 건데 early는 보통 11월 초까지 지원을 해서 12월 말에 결과를 받게 되고 regular decision은 12월 말 1월 1일 그때까지 지원을 해서 보통은 4월 달에 결과를 받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early는 조금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편이 있겠지만 early는 합격률이 좀 더 높은 편이라서 자기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early에 지원을 해보고 안 된다면 그리고 나서 regular에 다른 학교들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다들 많이 지원을 해요. 노스웨스턴은 ED로 붙으셨나요? 아니면 레귤러로 붙으셨나요? 저는 ED로 다른 학교를 지원했다가 그 예비를 받아서 레귤러 디시전으로 붙었어요. 네, 이제 12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전형과 비교해서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아마 이제 1년에 이제 12장 카드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제 후기 6장, 이제 전기 6장 이렇게
총 12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 아니면 좀 더 높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100%이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준비 안 해도 되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서류를 이제 최대한 빵빵하게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12년 전형과 수시 또는 3년 전형을 비교를 해드리자면 수시와 3년 전형은 면접을 보고 그리고 그 면접의 평가 비중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는 2차 이제 1차 통과자에 한해서 서류는 50% 그리고 면접 점수 50%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 60% 그리고 면접 40%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다루는 뭐 생활과 윤리, 사회 과목들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에 한해 가지고 출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굳이 뭐 한국 대학, 미국 대학 입시가 따로 나누지 않아도 어느 입시에 있어서는 항상 리더십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리더십이 있다는 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통솔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뭐 동아리 회장이 됐든 아니면 뭐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든 어떤 식으로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특히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학점이나 이제 SAT 성적에서 이제 보여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아리 리더십 자리나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학점에서 나올 수 없는 자기의 장점을 이제 뽐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비교과 활동이 약하지만 리더십 하나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는 보여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로 비교과 활동을 안 했지만 그 와중에도 그 한 개의 동아리에서 임원직을 하나는 맡았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소개서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풀어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어떤 동아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한국문화 동아리라는 이제 국제학교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좀 많이 선전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내신은 우선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내신을 버려서는 절대로 AP, IB, SAT를 잘 볼 수가 없어요.